반면에 국짐 인여안을 내세워가지고, 말하자면, 등집 털이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빈집을 털어야 되거든? 근데 멀쩡하게 등기 내고 살고 있던 놈들을 내쫓는 용도로 인여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인요한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동아일보는 이걸 단독으로 내보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영남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살려면 변해야 한다, 죽으려면 안 변해도 된다라고 답하면서 영남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도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다. 자기가 편한 지역구에서는 이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남 스타가 누구야? 주호영, 김기현, 장재원은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빼고. 안 나온대요? 예. 하태경은 이미 올라왔고. 그 장재원은 뭔가 다른 걸 보장받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실 관련해갖고 그 가는 거 봐서는 저는 장재원의 앞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그런 쪽으로 총리나 뭐 이런 거 갈라? 총리 쪽으로 갈 장관이나? 총리는 지금 겁나게 원희룡이 노리고 있는데 저거 국토부 그 걸린 건 때문에 요즘 거의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방산청장으로 가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어쨌든 아무튼 스타가 있나? 네, 네. 스타가 스스로 타락한 애들이 많으니까 하태경 올라왔고요. 기타 여러 의원들이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죠. 네, 근데 주호영하고 김기현을 서울에서 알아요? 응? 서울에서도 알아요. 누군지 사실 대구나 울산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름 아는 사람 잘 50명 되면 정치 고관여층이야. 대부분은 10명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인지 뭘 했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혀 연고지 없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걸 해라는 얘기는 사실상 배지 내놓고 그만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 빠지는 건인의 파드. 네. 그리고 현장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질 검찰계, 대통령실 요원들, 요런 놈들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구비구비 해가지고 100석에서 120석 정도 얻는 게 얘네들의 사실상 솔직한 목표일 건데, 문제는 이제 당 안에서 이게 제일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제일 정리 안 되는 놈이 사실은 이준석과 홍준표입니다. 어찌 됐거나 이준석과 홍준표는 밖에 내놓은 무서운 놈들이야. 내가 데리고 있으면 그냥 개무시할 수 있는 애들인데 밖에 내놓으면 얘네들을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고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국진당 입장에서는. 자기 표 깎아먹는데 제일 많이 깎아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안철수는 아니야. 안철수는 원래 표가 없어.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홍준표를 안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준석을 품으려고 하는 거고, 이준석은 나 그만둘 건데 난 나갈 건데 라고 큰 소리를 막 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큰 변수가 나온 게 박근혜하고의 만남이었단 말씀 드렸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강렬하게 반응을 하거나 비난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얘기는 뭐냐? 근혜 언니가 전화를 한 거죠. 준석아, 너 혼자 하면 나 죽도 밥도 안 돼. 그냥 네 자리는 어떻게 마련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래도 그 안에 있어. 어찌됐거나 민주당이 200석 되면 되겠니? 라고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아이, 무슨 전화를 해요. 아니,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준석은 당내에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홍준표, 이준석을 사면하겠다. 그렇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홍준표는 근데 뭔 죄인이야, 걔들이? 지네들이 이상한 혐의 끼워가지고 당원권 정지시킨 거잖아. 근데 이걸 풀어주고 사면한다고 하더라도 홍준표는 지역구를 나갈 일이 없잖아요. 이미 시장인데. 그렇죠. 국회의원 할 필요 그리고 없죠. 이준석 같은 경우에 대구에 자리에 앉으면 의미 없어. 노원에. 또 노원에 보내면 또 네 번째 지는 거야. 마사중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국진당 안에서는 이준석을
이준석을 풀어주고 여기에 공천을 주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준석이는 아이고 나 여기 안 해. 여기 김성환이랑 내가 어떻게 이겨. 나 거기 못하니까 대구해 줘. 라고 딜을 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그 나머지 이 사면 대상자 이재원 같은 사람들은 출마보다는 뭐 당직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자리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100% 안 해라고 하지 않고 조건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된다면 이런 그거 안 조건을. 돼. 사죄하고 뭐 사과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준석 사면은 이준석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원래 반대를 해야 그러니까 사면을 하지 말아야 자기가 나는 탄압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가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아니 공천 줄게 이러면 탄압받은 것도 아니고 아닌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스스로 나온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찡찡거리다가 공천 받으려고 찡찡거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나를 내쫓아줘 막 이렇게 이제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나가갖고 믿는 구석은 그네 누나뿐인데 그네 누나가 준석이 보러 아니 그 안에서 같이 하라니까 너 나와도 줄 거 없다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이 스탠스를 못 취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TK, PK는 어찌 됐거나 이제 막판 가면 뭉칩니다.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거나 여기를 민주당한테 내줄 수 없다는 의미 하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뭉칠 건데 그 과정 중에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거지. 홍준표, 이준석, 안철수 여기에 윤석열까지 전부 한 4파에서 서로 대구 지역은 내 거다라고 이 실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라 이 배분을 절묘하게 잘 나눠 가져야 될 거예요. 네, 그 자기 고발 사주 외에는 기억 엄청 잘하는 김웅 의원 있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만 기억이 안 나, 이 사람. 이 사람이 이거 사면하면 안 된다, 이준석. 왜냐? 이준석을 쫓아내면 우리당 지지율이 오르다고 한 것. 그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선언한 것. 그 다음에 윤리위에서 성상납이자 품위 위반이라고 준엄하게 질타하던 거를 모두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면하는 거 웃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리위는 우리가 마녀 사냥식 재판했네?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준석 말이 맞았네라고 인정하는 꼴 그렇지. 되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뭐 이자스민도 데리고 오고, 언제 추억의 이름이야? 그 정의당 응? 하지 않았어? 정의당. 근데 또 데리고 온대, 인여한이가. 뭘. 아니, 외국인들 다 데리고 올 건가 봐. 아니, 그럴 거면 미녀들이 수다 나왔던 여자들 다 데리고 나오지. 네. 그래요. 응?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몇 있죠. 네. 비앙카 뭐 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물갈이를 하는 척 하면서 물을 꽉 구정물을 흐트려 놓고 지네 사람들만 꽂아가지고 의석을 독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흔들어 버리니까 사실 지들 나름대로 정치 좀 했다라고 하는 국지만의 다선 의원들이나 조금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열의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거 어디를 가야 되냐, 누구랑 손을 잡는 게 유리하냐, 여기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만 해도 윤석열은 크게 성공한 거예요. 지금 다 해놓고 다 들이대면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미 편갈라져서 저쪽에 딱 붙어버리거나 이쪽으로 몰려버리면 이거 흔들어 놓기 힘들거든. 근데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를 상황으로 막 휘적휘적 거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2월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안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위성정당이 유리하다 싶으면 나가갖고 위성정당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20석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10석 이상은 건진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선거법 개정을 몰아붙이느냐. 투개표 동시 실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은 장소에 실시부터 시작해갖고 내놓을 수 있는 계약안들을 다 내놓고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도 양보해줄 필요가 없어요. 만일 이게 양보를 못 받아갖고 부결이 되거나 거부권이 돼서 안 된다고 치면 그냥 지금처럼 치르면 됩니다. 이쪽은 막 중선거구제부터 시작해갖고 별의별 얘기를 뭐 다 꺼내놓고 나면서 선거법을 어떻게든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개혁적으로 가야 돼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꽃놀이 팹니다. 저들은 분열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쪽은 점점 더 단결과 결속력을 높여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수박들은 내가 백석은 끌고 있어. 이 수박들은 현재 5, 6석도 좌지우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떡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구도는 우리 쪽에 유리해지겠습니다만 자,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 정도 됐으니까 투표만 하면 이기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지역구 사람들 그냥 위임하고 가자.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구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각 지역구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공천룰에 의해서 경선하고 그에 맞춰갖고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붙어야 돼요. 아무리 정치 초짜가 올라오든 뭐 객관적으로 지지도라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슨 인물에 관련된 뭐 지명도가 낮은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는 인물 선거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면 국진당을 심판하거나 해서 민주당을 밀어주거나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권 후보자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투표이기 때문에 인물 갖고 이제 사람들 투표 안 합니다. 다음번 선거에는. 그냥 내가 어느 당을 밀겠다라는 방식으로 또는 내가 도저히 윤석열을 싫어서 1번은 안 찍는다는 방식으로 투표에 임할 거거든요. 2번은 안 찍는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완전히 환골탈태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